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내일 토요일 21일 오후 2시 대한문 광장에서 열리는 그 태극기 집회, 굉장히 중요한 집회죠. 이른바 드루킹 게이트, 그 엄청난 여론 이 시장, 대한민국의 여론 시장을 완전히 조작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여론 조작, 여론 공작 사건이죠. 그리고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의 판문점 정상회담이라는 거, 그걸 앞두고 우리 보수 우파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국가 중심 세력이 과연 어떤 자세와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한문에 간다고 했더니 뭐 서울역 저쪽 그 광화문 동아면세점 또 뭐 교보 보신각 뭐 이런 데에 참석하시는 분들께서 뭐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불러주시면 저는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부른 적이 뭐 물론 있었습니다만 또 다른 일정과 겹치고 이래서 가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르시면 갈 테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저런 데 가서 지난번에 대구에도 갔었고 부산에서 갔고 했으니까 저를 불러주셔야만 제가 가는 거지, 제가 뭐 가서 어떻게 뭐 나 연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내일 대한문 집회에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대한문에서 뵙도록 하고 잠시 후에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그 드루킹 게이트로 아무래도 좀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드루킹 게이트. 정말 이게 완전히 대한민국의 여론 시장을 놓고 그 전문 댓글 공작 사기단이요, 사기단. 이 사기단이 문재인 세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에 막 불이 붙을 즈음, 그러니까 최소한 적어도 2016년 11월을 말하는 거죠. 그때 막 이 최순실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 파면, 뭐 구속,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문재인, 안희정, 뭐 이재명 이런 선수들이 그 경선 과정, 또 문재인 대통령 이 선거, 또 그리고서 그 문재인 씨가 작년 5월 10일 그 취임한 이후에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여론 시장을 완전히 이 조작한, 그야말로 엄청난 여론 공작 사기 사건이죠.
그런 실체가 뭐 분명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경찰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그야말로 처음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3주 전에 보도되기 전 3주일 전에 수사를 했어요. 봤더니 이게 민주당원인가라. 민주당원일 뿐만 아니라 지금 경찰에는 사이버 전문가들이 지금 뭐 넘쳐납니다. 이들이 딱 수사를 해보니까 이건 완전히 문재인 정권의 그 도덕적 기반, 정통성 자체를 그냥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이미 밝혀 딱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3개월 동안 썩히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까지도 어제까지도 이게 무슨 김경수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뭐 너무 앞서가는 것이다. 김경수가 드루킹으로부터 엄청난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김경수는 읽어보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편을 들었잖아요. 김경수의 편을 들어주면서 어떻게 했느냐. 증거 인멸할 수 있는 시간. 그 지연 작전을 경찰 스스로가 대신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 드루킹 일당, 최소한 그 드루킹 일당이 도망갈 수 있도록, 또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고 증거 인멸을 하고도 남을 시간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질질 끌어온 거죠. 경찰에서 양심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못할 거예요.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그야말로 순진한 보수 우파들은 무슨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기사에 보면은 그 순간적으로 수백 수천 개가 달려 있는데 댓글이 그걸 보면 모조리 박근혜 욕하고 하니까 야 이거 나라가 뒤집힌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과연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특히 세월호 또 메르스 사태 이럴 때에 과연 이 드루킹 또는 드루킹이든 드루킹이 아니든 간에 그 댓글 공작을 벌일 수 있는 노름판 갬블 도박판에서의 그 전문 타짜들 그 전문 타짜들에 의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도 못하고 최태민 목사와 어떻고 청와대에 에서 구판을 벌이고 그 세월호 7시간 동안 그 안에서 무슨 어떤 외간 남자를 불러오고 이게 다 인터넷에 도배됐던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종편 공중파에서 그대로 다 그냥 받아 쓴 거예요.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입에 올릴 수 없는, 이 세치혀에 올릴 수 없는 그야말로 흉악한 이야기들이 그때부터 이미 나돌았죠. 순식간에. 인터넷, SNS. 과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돌을 수 있었느냐라는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은 그냥 사정없이 그냥 매장을 시켜버리고 그러한 이 댓글 폭탄, 이른바 댓글 폭탄이 나왔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윤창중이었습니다만 완전 댓글 폭탄.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여기에 5만 8천 건의 문자 폭탄이 달라붙었던 거죠. 그게 이제 왜 이게 간과할 수 없는 사건이냐면 이 월남이 패망할 때에 소위 말하는 우익 지식인들이 그런 테러를 당했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우익
그 지식인들을 예컨대 테러를 하고 뭐 이게 뭐 염산을 뿌린다든가 뭐 총으로 쏴 죽인다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 보수 우파 지식인들의 입을 닫아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 굳이 총을 쏘지 않고 어떤 예컨대 A 대학교의 무슨 정치학자가 글을 썼다. 그러면 그 글 밑에 들어가 가지고 댓글로 완전히 문자 폭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댓글 폭탄을. 그러면 대부분이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은 이 배짱이 약합니다. 이런 사람들 다시는 쓰지 않아요, 글을. 자, 이런 식으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그 실체, 그 얼개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드루킹 일당 하나만 과연 있었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처음부터. 드루킹 1, 드루킹 2, 드루킹 3 이게 몇 개, 몇십 개가 있을지 모른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소위 말하는 유튜브 방송도 처음에 한두 개 있다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예컨대 보수 우파 그 유튜브 방송만 2,000개가 넘어요. 지금 2,000개가. 지금 한 2,500개, 한 3,000개쯤 될 겁니다. 보수 우파만. 뭐 좌파는 더 많고. 마찬가지로 이 드루킹 일당이 댓글 공작을 한 거, 그것은 이게 방식이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알면은 대단히 쉬운 방법이고 또 이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완전히 그냥 예컨대 스마트폰 170개를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드루킹이? 근데 그게 뭐 2,000개 중에 뭐 170개인지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이 모집해가지고 타짜를 모집해가지고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게 하고 이런 공작을 벌이는데 그게 사실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선거판에서 그 홍보 요원이니 뭐 그야말로 돈 뿌리고 하는 것보다도 그 비용이 얼마 사실 안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드루킹 그 출판사 사무실을 1년 운영하는데 뭐 11억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11억 같은 경우 뭐 일반 서민한테는 엄청난 돈이지만 사실은 정치판에 11억은 그건 돈도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이거 봐라. 야, 드루킹이 저런 걸 한다. 이런 그런 게 있어. 이래 가지고 이제 여러 개가 있어. 저는 당연히 있었다고 보는 거죠. 당연히. 거기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속은 거예요. 엄청나게 속은 거죠. 아, 이게 여론이다 해가지고. 그 뭐 1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딱 보면은 이게 말이지 그게 아니거든. 완전 박근혜 대통령은 이건 뭐 정말 이건 뭐 건국 이래 건국이 뭡니까? 하여튼 정말 뭐 참 이 그 매도하는 그 댓글 뭐 넘쳐났잖아요. 이걸 보고서 넘어간 사건이다 이죠. 거기에 김경수라는 사람이 딱 등장한 거죠. 제가 정리하기를 김경수는 그 소위 말한 드루킹 1, 드루킹 2 하는 그러한 공장 사장들의 그룹의 댓글 공작 그 그룹, 공장 그룹의 총수가 저는 김경수로 보는 거야. 김경수. 그게 뭐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서울경찰청장이 사과를 했잖아요. 자, 생각을 잘못해서 죄송하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네? 이게 지금 무슨 과학수사, 정밀수사를 외치는 서울경찰청장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그야말로 참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이 보낸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 뭐 지금 단계에서는 수사는 앞서가는 것이다.
김경수 의원이 관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려더니 방금 전에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뭐라 했느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것은 경위를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게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서 될 일입니까? 이야. 이런 사건의 얼개, 이거 엄청난 예예요, 이건. 이건 뭐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누차례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권의 그 원세훈 국정원이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그 대선 이 당선을 위해서 댓글을 달았겠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그야말로 앙숙 중에 앙숙인데 제가 겪어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제가 수석 대변인이고 인수위 시절에 제가 대변인이잖아요. 제가 언젠가 이 이명박 대통령 현직 임기 말 이명박 대통령과 떠오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그야말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두 분이 앙숙 관계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왜 원세훈 국정원장 시켜가지고 야 댓글 달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시켜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4년형을 참 5년 만에 4년형을 확정을 받았죠. 그런데 추미애 더불당 대표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느냐. 국정원 댓글 사건은 새다 새. 버드. 그런데 이 드루킹 사건은 그에 비하면 파리에서 파리. 국정원 댓글 사건은 새고 드루킹은 파리라고 해서 파리. 이야. 이렇게 그 막강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렇게 야 그거 원세훈은 새고 말이야. 이거 김경수는 파리야라고 하면은 어떻게 경찰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하냔 말이야. 이건 완전 가이드라인 제시해 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새다? 저는 볼 때 병아리고 드루킹 게이트는 닭이에요. 닭.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참 보면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기술은 정말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어제 김경수가 그 갑자기 오후에 나와가지고 그 하는 그 말, 이거 기자회견 완전 어깃장이죠. 어깃장.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뻔뻔하게 당당하게 뭐 독립운동하다가 뭐 누명 쓴 사람처럼 이 마이크가 막 찢어질 정도로 큰 소리를 내면서 경남도지사 출마하겠다. 아 출마하라 이거야. 누가 뭐 말렸어? 지가 도둑놈 재발 저린다고 지가 안 나온다고 했다가 그 연기해놓고서 지가 나와가지고 도리어 말이지 나가겠다. 아 나와라 이거야. 나와라. 그러면서 특검 해라.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 당연히 특검 실시하면 특검에 응해야지. 그러면 김경수가 응하지 만단 말이에요. 이야. 그러면서 야당한테 정치 공세하지 마라. 너 국회 뭐 민생이 어려우니까 국회에 들어와라. 아니 김경수가 무슨 대한민국의 무슨 뭐 국회의장입니까? 뭡니까 대체? 완전히 무슨 대통령의 무슨 직근이다. 뭐 대통령이 통하는 뭐 직통 파이프라인이라 그래가지고 눈에 뵈니까 한마디로 배짜라. 이야. 그 젊은 사람이 에?
아주 이거 배째라. 그래 어떡할래 이거예요. 내 권력 있다, 권력 있다. 정권이 망하는 건 말이죠. 아주 일관된 게 있어요. 오만이에요, 오만. 오만. 그 역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역사라는 그 책을 쓴 헤로도토스가 뭐라고 얘기냐면 역사는 권력자들이 이 권세가들 권력을 잡은 이 권세가들이 어떻게 오만했다가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권을 잡으면 권력을 잡으면 오만해져 가지고 아나무인이 되는 거죠. 뭐 추미애나 지금 김경수나 이것처럼 뭐 세인이 뭐 팔인이 이러면서 완전히 국민을 약올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망하는 건데 정말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무엇이냐? 권세가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오만해졌다가 어떻게 망하느냐,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기록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벌써 문재인 정권에는 망조가 들었어요. 망조가. 단언하건대 이미 망조가 들었어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김경수가 자 본인이 발이 저리니까 이 불출마해야겠다 나왔는데 청와대에서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안 된다. 여기서 밀리면 망한다. 이래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자, 이 생각이 뭐겠어요? 문재인 생각이 이런 거죠. 문재인 생각이. 지금 청와대로서는 이건 완전히 밀리면은 정권의 이 도덕적 기반이 송두리째 유실되는 거니까 물러설 수 없죠. 물러설 수 없지만 드루킹 게이트의 최대 장본인이라고 하는 김경수를 경남도지사에 다시 선거에 출마시킨다는 건 이건 그야말로 오만의 극치죠. 오만의 극치. 그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어떻게 드루킹 사건, 지금 나와 있는 사건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기를 그야말로 흔든 사건인데 이미 완창 흔들고 있는데 그 장본인을 이 경남도지사 선거에 내보내냐 이거죠. 대단한 정권이에요. 정말 오만의 극치죠. 근데 웃기는 것이 그 김경수가 지금 뭐 정권 2인자 3인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참 대한민국 한심한 나라죠. 그런데 그 김경수가 어제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이 나팔수 언론 모두가 뭐라고 했느냐? 김경수가 정면 돌파를 시도한다고 그랬어요. 야, 이게 무슨 정면 돌파야 이게? 김경수, 문재인 정권 그 권력이 살아있다 이거죠. 그 눈치 보고 거기에 아양 떨고 무슨 김경수가 대단한 결단을 했다고 이게 정면 돌파를 했다. 정면 돌파.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그 노빨들, 노무현 그 노빨들, 문빨들이 김경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하자마자 딱 출마하겠다 나오니까 그냥 댓글 문자 SNS에 제2의 노무현이다 말이야. 이러면서 막 대환호를 하는 거예요. 자, 정말 이게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지. 응? 야, 김경수, 우리의 김경수, 대단하다 말이야. 지금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건 대한민국 정말, 이야, 이 민도라는 것은 놀라울 정도예요, 정말.
어떻게 김경수를 제2의 노무현이라고. 아, 그 노무현은 또 뭔데요, 또? 응? 노무현은 뭔데요? 왜 자살했는데? 참, 고인에 대해서 참, 내가 참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 제2의 노무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기고만장하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그 지지도가 70% 되란 거 아니에요. 그런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70%대로 합시다. 그거 믿고 지금 저렇게 한마디로 좀 기고만장한 건데, 지지도 그거 구름 같은 겁니다. 인기도 그거 정말 그건 허망한 거죠. 허망한 거죠. 지금 저 일본 그 아베 신조 총리도 60% 70%까지 올랐다가 지금 20%도 안 되고 완전 바닥에 기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문재인 씨 지지도 딱 조사하면 저는 50%도 안 된다 봅니다.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 제가 볼 때. 그런데 여론조사는 또 어쩌고 나오겠죠. 몇 프로 떨어진 걸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완전히 얘들이 그 배째라는 거 보고서 지금 민심이 급속도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번 그 평창 때에 뭐 아이스하키 팀 뭐 공동 구성하고 뭐 한반도기 들고 한다 하니까 확 그냥 20대, 30대, 40대가 돌아섰잖아요. 지금 이미 돌아섰어요. 제가 확실히 느껴요.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알아보고서 아이고 지금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손을 이러면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진실은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목소리를 내고야만 하는 걸 이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보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이 드루킹 사건에 관한 그 칼럼에서 제가 역사의 신이 이 경고해 준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민심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 그 시절에 소위 말하는 최순실 사건이 터지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종의 그 어떤 배신감을 느꼈던 그 보수 우파가 끝내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그 철회하고, 지난번 대선 때도 뭐 이 사람 저 사람 찍으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흘러다녔던 그 플로팅했던 떠다녔던 그 떠다녔던 표들이 대각성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이 사건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문재인에 대해서 기대를 걸면서 그 현혹됐던 그 보수 우파라는 분들, 그러한 지지층들이 이거 우리가 속았구나. 야, 이 사람들 이거 완전히 이거 정말 이거 심한 표현으로 사기꾼들이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속았단 말이야? 라는 지금 거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정말 심각한 지지층의 이반이죠. 지지층의 붕괴고 지지층의 이탈인 거죠.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김경수 의원이 관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이것만큼 확실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김경수 편을 들었다가 방금 전에 사실과 다른 내용 말하는 것은 경위를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이렇게
사과했잖아요. 이건 굉장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같이 이렇게 정권을 겪으면서 이 경찰의 이 태도를 지켜봐온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경찰에서도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김경수 편들다가는 작살 나겠구나라고 지금 딱 감을 잡은 거죠. 이른바 촉. 지금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민심이 대폭발하는구나. 어디로 갈지 모르겠구나. 이거 괜히 김경수 봐주는 척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라고 경찰이 이 쉴드를 치다가 지금 돌아선 겁니다. 돌아선 거예요. 지금 민심은 뭐냐? 아니 이명박이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국정원 또 사이버 사령부한테 댓글을 만들어 조작하라고 했다? 근데 김관진 장관도 잡아줬는데 보니까 다시 나오고 또 잡아줬는데 또 나오고 한다? 이건 아니잖아. 어? 이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 이게. 그런데 정말 부메랑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게 바로 자기들이 걸리게 자기들이.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건 파리다 파리. 국정원 댓글 사건은 새고.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완전히 국정원 사건은 그야말로 병아리. 병아리도 아니고 제가 볼 때 뭐 달걀이라고 해야죠. 그 달걀. 계란이 그냥 이 뭐 병아리도 아니야. 보면 뭐 앉아가지고 몇 사람이 그냥 좀 해본 거예요. 몇 개 좀 어떻게 해보고 뭐 어쩌고 이런 거예요. 좀 하다가 말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종북 이런 놈들이 완전히 그냥 여론을 조작하는 게 다 보이잖아요. 북한 사이버 부대. 그 북한 사이버 부대가 대한민국 인터넷과 SNS에 침공을 해가지고 그 벌이고 있는 그 여론 조작에 맞섰다. 이렇게 김관진 장관도 검찰청사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대법원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원세훈 그 국정원장 4년형을 때렸어요. 그 참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정말 인간적으로 연민의 정을 느껴요. 참 그 이명박 대통령과 인연이 시작되면서 한때 참 승승장구하면서 행자부 장관도 하고 국정원장도 참 임기 내내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고초를 겪는가 말이죠. 참 난 그분 TV 나올 때마다 참 가슴이 찢어져요 정말. 야 정말 이야 사람의 인간의 운명은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저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거죠. 그 두 분이 감옥에 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대한민국이 뭐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라 뭐 그건 뭐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 감옥에 가 계시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문재인 씨는 가면을 벗어야 한다. 이 가면을. 그런데 본인이 그 가면을 벗어야 하는데 그 가면을 지금 누가 벗겨주고 있냐. 드루킹이 벗겨줘요. 드루킹. 그래서 역사의 신은 존재한다고 우리가 봐야 돼. 믿어야 돼. 굳게 믿어야 돼요. 그야말로. 어떻게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의 그 위선, 그 가면을 벗겨준다 이거죠.
이게 지금 민심이 급속도로 거세게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바뀌고 있어요. 문재인 그 정권의 그 가증스러운 위선, 청렴, 정의, 뭐 진리, 뭐 공정, 상식, 원칙 이런 온갖 미사의 요구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짓이었고 위선이었는가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지금 민심이 완전히 지금 이반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우파 쪽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 자,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야말로 경천 동지할 결과가 합의문이 나오면 완전히 묻히는 거 아니냐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묻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제 칼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갑자기 평화협정이라는 걸 왜 들고 나왔냐 이거죠. 그게 문재인 혼자 무슨 김정은하고 합의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화협정이라는 게. 왜 들고 나왔고 또 왜 어제 언론사 사장단들을 그 다 불러 모아가지고 무슨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이가 확실히 완벽한 핵폐기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또 무슨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는 요구하지 않았다. 제가 어제 칼럼에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주한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요구한 그 요구사항은 사실상 뭐냐. 주한미군 철수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거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야말로 경천 동지할 뭐 어떤 합의문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 이게 드루킹 게이트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연락도 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가 될 겁니다. 그게 사필 규정이라는 거죠. 덮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덮어지지가. 단지 뭐냐. 언론이 덮어주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죠. 제가 잘 알잖아요. 제가 언론계에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에요. 이게 악착같이 문재인 정권 무너져라라고 악착같이 취재를 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보여요 이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적당히 흉내만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적당히 흉내를 내는데 지금 언론사에서는 민심의 이 이반, 거대한 민심의 붕괴 그걸 모르겠어요. 보수 우파가 요즘은 댓글 밑에 들어가 보면요. 예컨대 무슨 언론사 그 기사, 인터넷 기사 댓글 밑에 내려가 보면 그 기사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보다도 그 언론사를 공격하는 그 댓글이 엄청나요. 너희들이 막 무슨 자격으로 이런 뭐 글을 쓰느냐. 너희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 무너뜨려 놓고 지금 와서 왜 무슨 문재인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언론도 바뀌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 안 바뀌면은 언론사 스스로가 경영난에 부닥쳐가지고 언론사도 무너지는 거죠. 언론도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론은 뭐냐.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살아남아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드루킹 게이트의 진실도 밝힐 수 있고 또 문재인이가 김정은과 야합해서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어떠한 그 기획 음모도 우리가 분쇄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